이 차이를 모른 채 무턱대고 치료하면 오히려 피부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여드름 치료를 받고 왔다, 트러블이 오히려 번졌다 말씀하신 환자분들도 계세요. 자, 우리가 보통 뾰루지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것들 안에는 여드름이나 모낭염처럼 원인이 완전히 다른 질환들이 뭉뚱그려져 있어요. 치료 접근법도 진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치료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본인이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들 위주로 구분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유현 원장입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뾰루지라고 말하는 이런 병변 안에는 다양한 질환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크게 두 가지가 결국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은 피지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피지선이랑 모공이 출구를 공유하고 있죠.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지거나 각질이 두꺼워져서 출구가 막히면 피지가 안에서 쌓이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피지를 먹고 사는 균이 우리 피부에 있거든요. 이 균들이 이제 여드름균이 증식을 하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면 이게 염증성 여드름이 되는 겁니다. 모낭염은 시작이 달라요. 모낭염은 세균 혹은 진균 감염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애초에 피부 표면 아니면 털을 타고 균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들어오게 되냐? 피부 표면의 세균이 면도, 상처, 면역력 감소 등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염을 일으키고 감염이 심해지면 또 염증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염증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낭염은 시작이 피지와 관계가 없는 시작이다. 둘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모두 염증성 병변으로 심화가 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초창기 단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치료법이나 대처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피지가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여드름의 시작은 피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피지가 쌓이는 것이 결국 시작입니다. 모낭염은 피지가 쌓이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짜거나 터지게 될 때 여드름의 경우에는 피지가 반드시 동반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고름이라고 하는 게 피지와 염증성 성분들이 섞인 거라고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짜거나 터지게 될 때 이제 피지가 섞인 고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여드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낭염을 짜게 되면 피지는 거의 없고 피 같은 게 섞인 묽은 고름이 나와요. 흐물흐물하게 나오면서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다만 여드름이든 모낭염이든 짜거나 건드리는 것 자체가 염증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 가급적 집에서 직접 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겼을 때 혹은 초기에 차이가 명확합니다. 만져봤을 때의 통증이나 느낌이 달라요. 여드름은 처음에는 피지가 있기 때문에 좁쌀처럼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직접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깊숙하게 단단하게 작은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모낭염은 표면에서 균이 타고 들어가서 감염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 간지럽거나 붉은기가 느껴지고 눈 감고 만졌을 때 구분되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단계가 되고 나서는 둘은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주로 어디에 생기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여드름은 10대의 경우 피지가 많은 부위에 생기는 것이 근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T존, 이마부터 코 주변 이 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물론 10대 여드름은 얼굴 전체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T존으로부터 시작해서 얼굴 전체에 나는 경우도 당연히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성인 여드름은 호르몬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지가 많은 부위보다는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많은 유존, 그리고 입 주변에 생기면서 그 주변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쨌든 T존 중심이거나 유존 중심으로 그 주변부에 생긴다라는 것이 여드름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모낭염은 다릅니다.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손상이 있을 때 자주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주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왜 피부 표면에 손상이 일어날까요? 면도하는 경우에 피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미세한 손상을 타고 감염이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면도하는 부위에 많이 생긴다는 것이 특징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 주변에 목젖에만 털이 나서 면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면도를 하게 되는 목젖에는 염증이 있고 그 주변에 이런 목의 사이드 부분에는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 라든지, 아니면 볼에 면도를 하는 분들은 볼에만 염증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대부분은 면도에 의한 모낭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경우에는 가끔씩 볼에 염증이 있어서 물어보면은 핀셋으로 해당 부위를 뽑아서 관리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에만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하시게 되면은 피부가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수, 무조건 짜는 것입니다. 피지 짜고 싶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학생 때 제 여드름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거든요. 어쩌다가 처음에 딱 여드름을 짰는데 이게 탁 하고 터지면서 그 뒤로 여드름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되게 습관적으로 여드름을 계속 붙잡고 살았는데, 생각해보면 그 뒤로 짰던 여드름은 항상 더 크게 번졌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고름이 나오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전문적으로 압출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염증이 더 커져서 오히려 회복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낭염을 짜느라 건드리게 되면은 감염이 생겼던 게 더 주변까지 더 감염이 생겨서 퍼지게 돼서 주변 모낭까지 더 감염될 수 있어서 턱 전체로 번지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실수, 과도한 세안. 자, 여드름의 경우에 여드름이 피지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피지를 없애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느라 더 반복적으로 하루에 대여섯 번 아니면 정말 딥클렌징만 반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인데 기름을 계속 닦아내서 우리 피부를 오히려 더 망가뜨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피지가 애초에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보습을 위해서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피지가 너무 없어져서 건조감을 느끼게 되면 피부에서는 피지를 더 분비하는 거죠. 그러면 피지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피지가 더 많이 나오는 거를 클렌징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닦아내고 반복하게 되면은 이 반복 과정에서 피지는 피지대로 밀려나가고 피부는 피부대로 손상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 잘못된 면도와 제모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문제인데, 자, 모낭염이든 여드름이든 앞에 보셨던 것처럼 모공, 즉 털이 나오는 구멍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 중에 면도 후에 뾰루지가 계속 생기는데 좌우에 비대칭이 심한 경우, 대부분 이거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은 괜찮은데 왼손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왼손이 상처가 많이 나서 왼쪽에 많은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면도에 의한 미세 상처로 모낭이 감염된 모낭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도가 필요 없게 만드는 제모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얼굴에 솜털이 많은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 솜털 때문에 화장이 잘 안 먹는다라고 체감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거 스스로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솜털 때문에 화장이 잘 안 먹어서 화장을 더 두껍게 하시게 되고, 화장이 두꺼우니까 피지가 막히겠죠? 그리고 화장이 두꺼우면 클렌징도 열심히 해야 되는 과정에서 또 피부가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염증이 쉽게 발생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제모를 하게 되면 1번 화장이 잘 먹고 2번 클렌징을 덜 하게 되고 클렌징의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모낭염 자체의 발생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피부 건강 개선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경우,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트러블 때문에 내원하셨을 때 제가 제모를 권장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대로 실수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피지 분비 그리고 여드름이 주 원인인데 뭔가 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모만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면도하지 않는 부위에도 뾰루지가 생기거나 트러블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드름 때문이다, 결국 피지 분비가 많은 것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피지샘 아니면 피지 분비를 이제 타겟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올바른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드름과 모낭염,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법이 다릅니다. 여드름 치료 단계별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기본 홈케어로는 하루에 2번 정도 부드러운 세안, 특히 피지가 많은 부위를 위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세안하시되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피지가 많은 게 근본적인 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기 없게 가벼운 보습제 사용 정도를 해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드름이 있는데 보습을 해야 되냐? 네, 맞아요. 피부가 건조하면 더 많은 피지가 나오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를 위해서 가벼운 보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음식, 밀가루, 유제품, 이런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피지 분비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질별로 차이가 심하긴 하지만 이런 단 음식과 밀가루, 유제품을 2주 정도 끊어봤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도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에는 식단 관리가 절반, 병원 관리가 절반. 그래서 본인 식단 관리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르몬성일 경우에 이게 훨씬 더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티놀 성분의 화장품 혹은 레티노이드 연고, 여드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다만 염증이 없는 단계에서 꾸준히 발라서 애초에 발생을 막는 부분들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미 염증이 생긴 경우, 자극감이 있는 경우에 바르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관리된 상태에서 시작하시고 꾸준히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좁쌀 여드름 단계에서는 아직 염증으로 진행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라고 하죠. 피지 분비를 줄이는 레이저가 효과적입니다. 염증 전 단계에서 조기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화농성 여드름이 되어버린 경우 흉터로 넘어가지 않게 조기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염증 주사 꼭 필요합니다. 2, 3일 안에 가라앉히는 것과 내버려둬서 더 커진 다음에 흉터로 만들어지는 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여드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골드 PTT 시술도 좋습니다. 피지샘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데 필요보다 더 커지고 이제 정상 상태보다 더 과활성화되어 있는 피지샘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최신의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상 피지샘은 살리고 과분비된 피지샘들만 선택적으로 파괴가 돼서 피지 분비가 정상화되는 거죠. 이거는 원인에 관계없이 피지 분비 때문이라면 피지 분비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모낭염 치료 방법 보겠습니다. 모낭염 감염이죠. 진균이든 그 다음에 세균이든 간에 항생제가 핵심입니다. 그 항생제 선택은 이제 병원에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연고를 하루에 2번에서 3번 해당 부위에 발라주시면 대부분의 경우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만 모낭염이 반복된다면 감염이 아니라 감염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있는 거겠죠. 그럼 근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남성분들의 경우 제모,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제모를 고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낭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결국은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반복되는 감염 원인을 해결을 해주셔야겠죠. 면역력 관리 충분하게 수면해 주셔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필수입니다. 그리고 감염이 안 되려면 면도 전에 충분한 세안도 필수지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면도를 하시기 전에 수염을 따뜻한 물로 불리시는 거예요. 왜냐? 수염이 질기면 칼질을 반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는 거고요. 수염이 부드러우면 생각보다 면도 쉽게 됩니다. 저도 수염이 엄청 억셌던 사람이라서 아는데 면도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한 3분만 불리시고 다시 한번 면도를 해보세요. 3번 할 거 면도 한 번만 하시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피부가 덜 손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모낭염과 여드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홈케어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이실 때는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 알려드릴게요. 자, 크고 깊은 여드름이 통증을 동반한다면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내버려두면 흉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흉터로 넘어가기 전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갛게 달아오르고 멀리서도 보이게 될 경우에도 이미 염증이 심화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염증 주사나 전문 압출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이제 흉터로 넘어갈 확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재발한다, 아니면 이미 나는 흉터가 있는데 그 주변에 또 여드름이 난다, 이거는 이미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심한 염증이 얼굴에 일어날 거고 대체로 회복이 잘 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내버려 두면은 중장기적으로 흉터가 더 생기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이 악순환을 끊는 개입, 치료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흉터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 게 나중에 흉터를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오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드름 흉터라고 말하는 것도 종류별로 치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여드름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붉은색이 있고 검은 자국이 있고 꺼진 여철이 있는데 이 모두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드름 흉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여드름 자국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엄밀하게 보면 이 부분은 다 다른 거거든요. 자, 붉은 자국은 염증이 심한 단계 혹은 완화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주사 치료나 약물 혹은 혈관성 레이저 치료로 염증 조절을 혹은 혈관 치료가 필요합니다. 검은 자국은 염증이 회복되는 단계에서 우리 몸에서 멜라닌 색소를 올려보낸 색소 침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염증은 끝났고 색소 침착이 남았기 때문에 레이저 토닝을 꾸준히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페인 흉터가 이제 진짜 여드름 흉터죠. 위축성 흉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피부에 콜라겐 손상이 일어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포텐자나 주별과 같은 별도의 흉터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낭염에 있어서 위험 신호가 어떤 것이냐 보실게요. 네, 모낭염 같은 경우에도 항생제 연고를 발라줬는데 일주일 정도 썼는데 호전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항생제가 아니라 항진균제처럼 원인이 되는 균을 확인을 하고 치료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일 수 있고요.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있다라는 거는 감염이 전신으로 번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항생제 변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즉시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분법 3가지, 짤 때 나오는 내용물, 어디에 나오는지, 언제 생기는지 이 3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치료 원칙, 여드름은 피지 조절과 흉터 조기 예방, 모낭염은 원인 제거와 면역력 관리 2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모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법, 1번 면도 부위에만 뾰루지가 계속 생긴다. 2번 좌우 비대칭 혹은 부위별 비대칭이 심하다. 제모를 고려해 보시고요. 면도하지 않는 부위에도 계속 생긴다. 이 부분은 피지 때문이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여성분들 중에 솜털 때문에 화장이 잘 안 먹는다, 화장이 뜬다 라고 느끼시는 경우는 솜털 제모가 생각보다 중장기적으로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거고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치료에도 호전이 어렵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